네,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엔 이슈입니다. 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국의 김광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손님을 모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네. 박준식 기자님, 네, 오늘 어떤 분을 이렇게 모셨나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회사를 옮겨야 될 때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출퇴근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생활자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녀 등록금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는데 네. 이런 모든 고민거리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인데요. 네. 올해는 특히 직장인들한테 녹록찮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이 근로복지공단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 좀 알아가지고요. 서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김광용 국장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국의 김광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국입니다. 주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근로복지공단은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이 두 개의 영역과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그리고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네. 실업의 위험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고용보험이 존재하죠. 네. 그리고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대한 그리고 또 보험료를 부과하는 그런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산재 고용보험은 이제 필수입니다. 네. 자, 그래서 궁금한 게요. 이 산재 고용보험 현재 가입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 작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요. 네.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233만 개,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207만 개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산재보험이 1,815만 명, 그리고 고용보험이 1,242만 명 수준이죠. 네. 이미 가입 의무가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근로자는 아니지만 이제 일하는 계층으로서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서 임의로 특별한 가입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위해서 보험제도가 있고요. 이분들이 산재보험에 한 19,00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고용보험에 17,000명 정도 가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제 보험 설계사들이나 학습지 교사 그리고 택배기사 이런 분들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의 신분으로 약 4만 5천 명 정도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산재 고용보험 현재 가입 현황이 어떤지 살펴봐 주셨는데 2016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또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업무를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예, 사회보험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하고 있지 못한 사업장과 근로자들을 사회보험에서는 이제 사각지대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 근로자를 재해와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의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금년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활동을 열심히 해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취약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한 CSR 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네네. 대기업들이나 안정된 기업들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모두 잘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하층으로 계속 하단으로 내려간 하부 구조나 협력업체들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있게 마련이고 사회보험의 거물망이 다소 느슨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업체들과 상생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협조와 함께 저희들이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박주식 기자님 뭐 궁금하신 거?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뭐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었겠지만은 이 매년 금년에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율이 대폭 높아집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신규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지원을 50%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60%까지 지원율을 높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 7월부터는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그리고 전속성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분들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새롭게 적용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많은 이제 홍보와 함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네. 월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료 지원이 우대되는데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13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네. 1인당 사업주는 연간 8만 4,240원 그리고 근로자는 연간 6만 840원의 부담을 덜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약 한 27% 정도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자영업자 시장이 굉장히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이비 부모들의 진입으로 인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그 결과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한 20% 미만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뒤집어 말하면 80% 정도는 원하지 않는 폐업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까지는요, 자영업자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6개월 이내만 가입을 할 수 있어서 자칫 시기를 놓친 분들이 매우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네. 금년부터는 이 기간을 1년으로 대폭 늘려서 가입 조건을 완화하려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 자영업자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자영업자 비중이 이제 높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가게를 내는 분들이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산재 고용보험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예, 우선 사업을 시작을 해서 네.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사업주로서 많은 이제 의무가 수반되게 됩니다. 네네네. 우선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지 되고요. 그런데 많은 사업주들이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뭐 형편이나 아니면 이제 가입 절차를 잘 몰라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네. 굉장한 이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왕왕 보곤 합니다. 네. 사업이 바쁘시더라도 잠시 짬을 내어서 공단 대표전화 1588-0075를 이용하시면 네.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고요. 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입 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상담을 해주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지원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에서 네,
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떼먹은 아주 맞아요. 악덕 사장님을 구속했다는 뉴스를 전했는데 예. 사실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시급에 관련돼서는 이제 많이 관심도 높아지고 사장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아르바이트 생들이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거든요. 특히 지금 겨울방학 맞아서 이제 학생들이 일을 많이 할 텐데 좀 이렇게 사회초년생이나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좀 유용한 정보 있으면은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십시오. 예, 원칙적으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4인 이하가 일하는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말고는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만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된다는 것만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네.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정보와 산재보험 고용정보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취업을 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든지 뭐 이제 정규 직원으로 취업을 했다, 취업을 해서 한 이제 2달여가 경과되어도 나에게 우편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가 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나의 자격 취득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피보험 자격 취득 이제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산재 고용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뭐 자영업자든 근로자든 사용자든 곤란해지는 불이익이 없도록 잘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자, 박준식 기자께서 오늘 전화 소식이 하나 더 있으시다면서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노사정이 신년 할애식이 열렸습니다. 네. 예, 노사정에 이제 원로들과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인데 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역시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었습니다. 이기권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을 통해서 37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이 경총 회장을 맡고 있는 박병원 회장은 오히려 근로자들한테 불리한 거 하나도 없다. 사측한테 불리한 게 많기 때문에 노동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번 신년 할애식에는 예년과 달리 이 노측을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불참했습니다. 네네. 예, 얼마 전에 정부에서 내놓은 이 양대 지침에 이제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또 김대환 노사정의 위원장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그렇게 1년 동안 고생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는데 이 정신이 혹시 훼손될까 봐 걱정이 되고 이 한국노총은 절대 걱정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고 다시 한번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이어가자라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 네. 지난주 9일부터 임시국회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노동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될지 또 중간중간에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새해 많은 것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 많은 청년들이 좀 취업을 좀 하고요. 또 취업한 근로자들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부의 신년 계획까지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좀 믿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우리 국장님 그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좀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